일단은 잠이 너무 잘 왔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 그 다음에 위염, 역류성 식도염, 제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졌어요. 정말 청년 때 모습처럼 아픈 데도 없고 피부도 좋아지고 모든 게 저에게는 기적처럼 100일 후에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 해커 안홀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디 해커 궁금하시죠?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잠을 어떻게 잤을 때 내 몸의 변화를 일일이 기록해서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직업입니다. 비만도 병인가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 과정에서 에너지로 만들다 보면 노폐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노폐물이 우리가 설거지할 때 기름기가 많거나 눌러붙은 음식을 하고 나면 설거지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면 몸에 상처를 내요. 그 상처가 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피부에 칼이나 어떤 거에 상처가 배면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듯이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장기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라는 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러면 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만은 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질 수가 있나요? 근데 제가요 요즘에도 비가 오고 이런 날 보면 저도 폭식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족발은요 10개 못 먹습니다. 그런데 빵이나 떡이나 과자를 먹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음식은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게 아니라 덜 찌는데, 나쁜 거는요 먹을 수 있을 만큼 계속 먹으면 오히려 몸에 염증이 훨씬 생겨서 더 살이 찐다는 거죠.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좋은 걸 배불리 먹는다는 거지 나쁜 걸 배불리 먹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몸에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가 오는데 똑같은 100ml가 천천히 꾸준히 오면 하수도가 그걸 처리하면서 역류라는 게 되지 않는데, 여러분 비가 갑자기 확 오면은 역류에서 물이 넘치잖아요.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감당을 못하면 그걸 빨리빨리 지방세포에 밀어넣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오르지 않는 적당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걸 에너지로 쓰고 남은 거를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덜 찝니다. 간헐적 단식 100일 동안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저한테는 운인지 아니면 행운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원래 일찍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토요일이었는데요.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항상 재방송으로 봤지 실시간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캐나다의 유명한 생리학자가 나와서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살이 빠지고 근육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바디빌더거든요. 저는 여러분 하루에 5개에서 7끼 건들면 넘어올 만큼 항상 목젖까지 음식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 위염도 있었고, 왜?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근육이 유지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하루에 2끼에서 1끼만 먹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량이 유지되고 지방이 빠진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 까짓거 100일 정도 해보고 근육이 빠지면 다시 옛날처럼 5끼 7끼 먹으면 되지 하고 시도를 했는데, 놀랍게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멋진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무지해가지고요 하루에 16시간 금식하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 16시간의 금식을 한 다음에 배고픔에 짜장면, 짬뽕, 곱빼기, 거기에 피자, 빵 이런 거 먹어봤거든요. 헐, 여러분 한 5일 정도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찌고 지방이 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게 되고 그분의 책도 사서 보니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16시간 금식 후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클린푸드죠. 여러분 클린푸드 아시죠? 자연에 존재하는 고기 종류, 생선 종류, 견과류, 그 다음에 곡물,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이렇게 먹고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첫 번째, 불면증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면 항상 배가 불러있고 약간 누우면 목으로 뭐가 넘어오는 느낌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일단 불면증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소화제를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요. 탈모도 있었고요. 몸에 여드름도 많이 나는데 대박이죠. 약간의 배고픔을 느꼈을 뿐인데 일단은 잠이 너무 잘 왔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 그 다음에 위염, 역류성 식도염, 제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졌어요. 그때는 근육도 엄청 크고 몸도 컸지만 감기도 자주 걸렸고요. 몸이 자주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100일 동안 간헐적 단식 이후로는요, 정말 청년 때 모습처럼 아픈 데도 없고 피부도 좋아지고 모든 게 저에게는 기적처럼 100일 후에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요? 일단은 사람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지 않으면 위가 망가진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근데 저도요, 아침에 왠지 처음에 금식을 할 때는 속이 쓰리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못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가 위장병이 나면 병원에 입원하면요, 수액만 맞추지 음식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 지나면 미음이나 죽을 주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먹는다고 위가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위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위를 비워두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두려웠던 게 금식이었는데 오히려 위에 대해서 그거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끼를 건너뛰면 폭식을 하게 된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게 되는데 좋은 음식을 드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 후에 빵이나 떡이나 과자 같은 걸 먹으면 폭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이 족발이나 고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적당히 먹으면 배가 부르고요. 제 경험으로는요,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뷔페를 가잖아요. 16시간 금식하고 그러면 12접시에서 13접시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8접시, 6접시. 지금은 16시간 금식 후에 뷔페를 가도 4접시 정도면 배가 불러주는데, 우리의 몸에는요, 무언가를 적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배고픔은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간헐적 단식이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러분 도시락 싸보셨죠? 친구들 만날 때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가족들 모임에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티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다이어트 하는구나, 도시락 먹는구나 이런데, 간헐적 단식은요, 적에게 다이어트 하는 걸 알리지 말라. 예, 절대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부터 밥 먹습니까? 아니죠. 보통 모임은, 주말 약속은 점심 아니면 저녁 아닙니까? 그러면 전날 저녁부터 아침을 건너뛰는 거예요. 나 그들 만날 때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 티내지 마야지.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티를 내면요, 사람들이요, 너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 되게 궁금증이 많은데 그들한테 속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뷔페 가서 제가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 다이어트 안 해? 나 다이어트 안 해? 나 타고난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간헐적 단식은 좋은 다이어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평생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일단 여러분, 우리 먹고자 사는 거 맞죠? 그래서 빵떡 과자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가끔은 바삭한 게 먹고 싶고 가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달콤한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꼭 8대2 법칙만 생각해 주세요. 8이라는 거 클린푸드를 얘기하는데요, 클린푸드는 자연에 존재하는 걸 그대로 먹는 거예요. 굽거나 삶거나 조리해서. 그 대신 빵떡은 20% 정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5일은요, 사람들 안 만나고 내가 일상생활 할 때 5일은 클린푸드로 쭉 먹다가 토일은 주말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때는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평생 해야 하잖아요.